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실시간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지만 태양이나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하루 종일 태양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도 아니기에 에너지 공급이 일정하지가 않은데요. AI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앞으로 화석 에너지를 압도적으로 대체할 계기라는 재생에너지 위주의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들은 어떻게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 즉 전력망 수준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전력망을 위한 거대한 배터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 기술들의 원리를 알아보고 각 기술들의 장단점 비교, 글로벌 시장 현황과 주요 플레이어, 특히 테슬라의 메가팩 사례를 살펴본 뒤 향후 전망과 에너지 전환에서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규모로 전기를 저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 양수식 수력 저장, 압축 공기 저장, 수소 에너지 저장 등이 대표적인데요. 각각 작동 원리는 다르지만 남은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역할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휴대폰이나 전기차에서 흔히 사용하는 배터리를 대형화한 것으로 배터리 내부의 리튬이온이 두 전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합니다. 충전할 때에는 리튬이온이 한쪽 전극으로 모였다가 방전할 때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물이 두 개의 물탱크 사이를 오가는 것과 같이 한쪽 탱크에 물을 펌프로 퍼올리면 저장되고 다시 흘려보내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죠. 실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스 랜딩에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182.5메가와트의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설이 가동 중인데요. 컨테이너 크기의 테슬라 메가팩 256개를 설치하여 가스 피커 발전소를 대체했죠. 또한 호주의 혼스데일 전력 저장소는 2017년에 설치된 100메가와트 배터리로 유명한데 남는 풍력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공급 부족 시 빠르게 내보내어 첫 해에 약 4천만 호주 달러의 전력 비용을 절감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전환 효율이 약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충전한 전기의 대부분을 다시 꺼내 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출력 반응이 빠르고 설치 규모를 모듈식으로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데요. 작은 셀 수천 개를 조합해 수십 수백 메가와트급 시스템도 구성한다는 점에서 대량으로 확장이 가능한 편의성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저장 프로젝트의 약 98%가 리튬이온으로 구축될 만큼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도 크게 내려가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저장 수단이 되었던 이유죠. 그러나 매일 충방전을 반복하면 10에서 15년 뒤에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명이 유한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또한 발화 위험이 있어 대형 시스템에서는 냉각과 소화 시스템 등 안전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위해 NCM, NCA와 같은 삼원계 배터리의 경우 리튬,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등의 자원 채굴이 필요해 환경 영향과 공급망 이슈가 있으며 최근 중국이 리딩하고 있는 인산철, LFP 배터리 역시 배터리 활용이 어려운 등 장기간의 대용량 저장이나 원자재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플로우 배터리라는 것은 일반 배터리와 달리 이름처럼 액체 상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요. 두 종류의 액체 전해질 용액이 각각 별도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고 이 액체를 펌프로 순환시켜 중앙의 반응 셀 스택을 통과시킵니다. 이 셀 스택에서 두 전해질이 막을 사이에 두고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며 전자를 주고받아 전기가 충방전되는 것인데요. 마치 연료전지와 배터리의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으로 전기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탱크 속 액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필요하면 전해질을 계속 보충해서 용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는 연료 탱크를 키우면 더 오래 발전할 수 있듯이 플로우 배터리는 탱크를 크게 만들면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데 바나듐 이온의 서로 다른 산화 상태를 이용해 중방전을 반복합니다. 중국 다롄에는 세계 최대 플로우 배터리로 꼽히는 100메가와트급 바나듐 흐름전지가 2023년 가동을 시작하여 리튬 없이도 저렴하게 대규모 저장을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은 바가 있죠. 이처럼 플로우 배터리는 재생에너지 연계 장주기 저장 용도로 시험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에너지 용량과 출력 용량을 분리해서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인데요. 전력을 더 오래 저장하고 싶으면 전해질 탱크 용량만 늘리면 되므로 비용 증가가 비교적 적은 편이죠. 또한 수명은 길고 매일 충방전해도 화학적 열화가 적어 수십 년 운영이 가능한데요. 사용되는 전해질이
물 기반 용액이라 인화성도 낮아 안전하고 유해 물질 배출 위험도 적고 일부 시스템은 전해질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죠. 아직 현재 기술 단계에서는 효율이 7-80% 수준으로 리튬 배터리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에너지 밀도도 떨어져서 같은 양의 전기를 저장하려면 부피가 크고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또한 배관, 펌프 등의 복잡한 장치가 있어 시스템이 복잡하고 초기 설치비가 높은데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단위 비용이 아직 비싸서 짧은 시간 저장에는 리튬보다 1.5배 이상 비경제적이고 장시간 저장에서도 기존 양수나 압축 공기 대비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수식 수력 저장, 흔히 양수 발전이라고 부르는 이 배터리는 100년 이상 활용되어 왔고 전 세계 전력 저장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방식으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에너지 저장 방식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아래 저수지에서 위쪽 저수지로 펌프로 퍼올려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전기가 필요하면 물을 위에서 아래로 낙하시켜 수력 터빈을 돌려 발전합니다. 물을 담아 두었다 쏟아붓는 저수조처럼 전력망의 에너지를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수식 저장을 물 배터리라고도 부르죠.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79기가와트의 양수 저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이는 전 세계 저장 설비 용량의 약 60% 이상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도 양양 모주 등의 기가와트급 양수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미국 베스 캔턴 양수 발전소나 일본 홍구치 같은 곳은 수 기가와트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들이죠. 양수 저장에서 물 올릴 때 쓴 에너지를 다시 발전으로 돌릴 때의 비율이라고 부르는 라운드 트립 비효율은 70에서 85% 정도인데요. 상당히 효율적이라 볼 수 있지만 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손실도 있는 등 리튬이온 배터리만큼 효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지속시간 면에서 압도적인데요. 한번 구축하면 수십 시간까지 대용량 전력 공급이 가능하죠. 예컨대 수 기가와트 출력으로 8시간 이상 발전할 수 있어 사실상 장기 에너지 저장에 적합한데요. 이미 기술이 성숙하여 운영 수명이 40에서 60년 이상으로 길고 운영 비용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또한 발전 과정에서 연료를 쓰지 않아 탄소 배출이 없고 물만 이용하므로 화학 오염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단점은 지리적 제한인데요. 높은 지대와 충분한 물이 있는 특정 입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이트를 개발하려면 댐 건설 등 거대한 토목 공사가 필요해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도 단점인데요. 댐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미 좋은 입지는 개발된 곳이 많아 추가 확장이 어렵고 건설에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단점입니다. 공기를 압축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술인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방식은 전기가 남을 때 대형 압축기로 공기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는 것인데요. 압축된 공기는 지하의 빈 동굴이나 튼튼한 탱크에 저장되어 전기가 필요해지면 이 압축 공기를 꺼내어 가열한 뒤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입니다. 압축된 용수철이 풀리며 운동 에너지를 내듯 압축된 공기가 팽창하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인데요. CAES 방식은 1970년대부터 독일의 헌도르프와 미국 엘라베마주의 맥인트에 각각 290메가와트, 110메가와트 규모로 오래전 설치된 사례처럼 쓰였는데 최근에는 기술 개선으로 천연가스 연소 없이도 공기를 팽창시킬 때 필요한 열을 저장 재활용하는 첨단 CAES가 개발되고 있죠. 2014년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300메가와트급 압축 공기 저장소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하 소금 동굴을 활용한 이 시설은 약 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효율도 72%에 달해 기존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CAES 효율 40에서 50%대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며 중국은 2030년까지 자국 에너지 저장의 4분의 1을 CAES로 충당할 계획을 세울 만큼 이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대용량화와 저비용화 잠재력이 큰 이 CAES 방식은 사용되는 매체가 공기이므로 연료 비용이 없고 대규모 지하 저장 공간만 있다면 발전소급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요. 발전소 터빈 등의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고 화학 물질이 없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낮고 공기와 열 외에 유해 부산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입지 제한 역시 있는데요. 충분히 밀폐된 지하 빈 공간이나 동굴이 있어야 하며 압력 용기를 확보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역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공기를 팽창시킬 때 외부 연소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정정하다고 하기 어려웠지만 앞서 언급한 신기술로 개선 중입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효율은 신형이라도 약 70% 내외로 리튬이나 양수보다 낮습니다. 대기압의 공기를 다루기 때문에 압력 제어와 안전 관리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전반적으로 CAES는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 값싸게 장기
장기간 전력 저장이 가능하지만 장소와 효율 제약을 해결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은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입니다. 최근 곽광받는 그린 수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는 개념입니다. 남는 전기로 물의 전기 분해를 진행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얻은 수소를 탱크나 지하 동굴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연료전지에 넣어 다시 전기를 생산하거나 기존 가스터빈 발전소에서 수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전기를 연료 형태로 바꿔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기로 쓰는 방식입니다. 수소는 기체 연료이므로 저장 기간에 자연 방전이 거의 없어 계절 단위의 장기 저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태양광 잉여 전력을 수소로 만들어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철 발전에 쓰는 식이죠. 이론상으로 저장 용량에 한계가 거의 없고 탱크나 저장소만 크게 지으면 되므로 필요한 만큼 대량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독일 등의 파워 투 가스 실증 프로젝트나 미국 유타주의 ACES 프로젝트처럼 대형 소금 동굴에 수소를 저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도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하나로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발전을 추진하는 등 수소 저장을 미래 전력 시스템의 한 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저장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소는 기체 연료라서 거대한 지하 저장소를 활용하면 수 기가와트 규모 발전소를 수주일 이상 돌릴 연료 비축도 가능하죠. 또한 저장된 수소는 필요하면 연료전지 차량이나 산업연료 등 전력 외 부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계절 간에도 저장해 두었다가 쓸 수 있으므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인 장기 저장 솔루션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낮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물을 수소로 바꾸는 전기 분해 효율은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꾸는 연료전지 터빈 효율과 곱하면 전체 라운드 트립 효율이 약 30% 수준에 불과한데요. 전기 100을 넣고 수소 만들고 다시 꺼내면 30 정도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터빈으로 태우는 경우 열 손실까지 있어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또한 전기 분해기와 연료전지 터빈 설비 비용, 수소를 대량으로 옮기고 저장하는 인프라 구축 비용도 만만치 않죠. 각 기술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어느 하나가 모든 용도를 완벽히 대체하기보다는 저장 기간과 규모에 따라 적재적소에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인데요.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리튬 배터리로 전력 품질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수나 수소로 계절 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 205GWh에 달하는 에너지 저장 용량이 새로 설치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이죠. 이 중 대부분은 대용량 전력망용 프로젝트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98%를 차지했는데요. 신규 저장소의 평균 규모도 커져서 2024년에는 1GWh를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전 세계 17개다 운영을 시작했고 2025년에서 2026년에는 그런 초대형 프로젝트가 140개 이상 계획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중국과 미국이 양대 시장입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배터리 저장 설치량의 67%를 차지하며 단연 선두입니다.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와 자국 배터리 산업의 가격 경쟁력 덕분에 수십 기가와트시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인데요. 미국은 그 뒤를 이어 2024년 약 40기가와트시를 설치했는데 그중 절반은 태양광이 많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주 차원의 인센티브와 풍부한 태양광 풍력으로 저장 수요가 계속 늘어 텍사스 등지에도 대형 배터리 팜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유럽 역시 2024년 신규 설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저장시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과 플레이어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분야 세계 선두주자로 단연 테슬라를 꼽을 수 있고 배터리 제조 강자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CATL 등이 핵심 공급자입니다. 또 AES, 지멘스 합작의 플루언스처럼 발전소급 배터리 통합 전문 기업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이들 기업은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거나 직접 개발 사업을 펼치며 시장을 개척 중입니다. 에너지 저장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테슬라이죠.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 부문의 큰 축으로 그리드 규모 배터리를 제작해 왔는데요. 그 대표 제품이 메가팩입니다. 메가팩은 하나의 커다란 컨테이너 크기 배터리 모듈로 출하 시 이미 배터리셀, 인버터, 냉각장치, 제어장치까지 모두 통합되어 와서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각 메가팩은 최신 버전 기준 약 3에서 4메가와트시 용량에 1에서 1.5메가와트급 출력을 낼 수 있으며 여러 대를 묶으면 수백 메가와트 발전소도 구현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2017년 나모주의 홀스네일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의 효과를 입증한 후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 메가팩에는 자사 전기차에 쓰이던 니켈계 원통형 리튬 배터리가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수명과 안정성이 더 높은 LFP 방식의 대형
대형 각형 셀로 전환한 바 있죠. 메가팩의 충방전 효율은 90%대 초반으로 우수하며 15년 보증을 제공하여 발전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스로프에 연간 40기가와트시 생산 규모의 전용 메가팩 공장까지 설립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메가팩을 가상 발전소처럼 운영하도록 제안하는데요. 예컨대 나지 않는 대한강을 저장했다가 피크 시장에 방전하여 피크 발전소를 대체하거나 주파수 조정 예비력 등 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에 설치된 100메가와트 배터리팜은 노후 가스 발전소를 대체하면서 그리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의 네온사와 협력하여 호주 빅토리아주에 300메가와트 빅배터리를 구축했고, 텍사스와 유럽 등지에도 메가팩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여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저장 기술은 더 다양해지고 똑똑해질 것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계속 비용 감소와 성능 향상이 예상되며, 동시에 나트륨이온 배터리처럼 리튬을 대체해 저렴하고 자원 부담이 적은 배터리, 철 공기 배터리처럼 수십 수백 시간 방전이 가능한 초장주기 배터리, 액체 공기 저장이나 중력 저장 같은 새로운 기계식 저장 등도 실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긴 방전 시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특정 용도에 최적화되어서 현재의 격차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폼에너지라는 회사는 철공기 배터리로 100시간 연속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향후 화력발전소 수준의 백업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또 전기자동차의 재사용 배터리를 그리드 저장에 활용하는 방안도 주목받습니다. 수명을 다해 차량에서 빼낸 배터리를 모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면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처럼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가 현실화되면 전력망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저장 수단을 조합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 에너지 혁명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태양과 바람이 주류가 되는 전력 시대에 향후 에너지 관련 산업의 재편과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상황에 오늘도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실험과 개발과 양산에 몰두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엔지니어들에게 화이팅을 보내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